이번에서 청주 서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는 지역입니다. 민주당 이광희 후보는 입법 분야에,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는 지역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청원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주 푸드트럭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나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 충청 지역 6개 지자체가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논리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주 서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는 지역입니다. 두 후보는 상이한 경력만큼이나 강조하는 공약도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후보는 지방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충북의 첫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풀뿌리 정치인 출신을 강조하며 검찰 출신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얘기만 했다고 아웃사이더가 됐었던 정치 아웃사이더가 충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례가 될 거다.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는 다양한 국정 경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외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근무 경력 등 정책 실행 능력이 이 후보와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과 나름대로의 역량,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고. 두 후보가 집중하는 분야도 구별됩니다. 먼저 입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광희 후보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와 고위 공직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공수처법 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 현도면 일대 국가정원 조성과 청주페이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주민 소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리필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 개발에 비중을 두는 김진모 후보는 서원구에 철도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와 연계해 사창동에서 분평사거리, 용암동을 잇는 7km 구간의 지하철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도심이 집중된 서원 지역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신속한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서울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 의무를 지지했고 교도소 부지는 주거지역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같았습니다. 교육청과 대학이 밀집한 서원을 교육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를 비롯한 충북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이 오늘은 청주 청원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가 자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두 후보 모두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민감한 주제를 두고서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생중계가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시민운동가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두 후보 모두 청주공항 활성화, 충청권 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활주로 신설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항의 규모와 기능이 강화되고 군 전투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로 신설입니다. 국제선 터미널 더 연장이 필요합니다.
두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서민들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시장에서 또 지역에서 돌게 해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부의 그 호주머니를 잘 지키는 데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부동산, 경제정책 모든 것들이 그런 실험적인 정책들이었고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난감한 질문이 나오면 딴 대답을 하거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성범죄자가 정치판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달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까지 했다. 가해자가 누군가요? 피해자가 누군가요? 그런 지역에 무책임한 폭로를 하실 거면 책임질 발언을 하셔야죠. 송재봉 후보는 서민경제를 돕겠다는 취지의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수민 후보는 국민의힘 공통공약인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민주 공천 취소의 세종갑 양자 대결입니다. 세종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혐의로 공천 취소를 결정했는데 경선 당시 신고한 목록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신고한 재산이 38억 원인데 채무가 37억 원으로 갭투기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될 국회의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또 심지어 그 사실을 공당에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세종갑 지역구는 국민의힘 유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 김종민 후보냐,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유재화 후보냐,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 세종시의회에서 나온 세종 공주 통합입니다. 지난 21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세종과 공주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상병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100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과 공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세종시는 면적이 작아 자족 기반 확보 용지가 부족하고 공주시는 인구 10만 붕괴가 초읽기에 몰려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시 성장의 전제 요소로 면적과 인구를 거론하는 바 세종 공주가 통합한다면 세종시로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울산시를 넘어 통합된 대구시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통합의 성공 사례로 오송과 오창을 성장 엔진으로 만든 청주시와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는 발전의 기폭제를 품에 안게 된 대구 군의관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상임원은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의 확신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론화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세종 정치인 가운데 통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세종과 공주 통합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청신호입니다. 세종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45일간 개최하기로 예정된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계획이 행정안전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국립수목원과 세종호수공원 등 세종녹지공간을 주 무대로 도시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정원도시 박람회인데요.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모두 398억 원 규모로 이번 중투 통과로 올해 하반기 조직위원회 출범과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로 세종시가 관광과 정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이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청주시의 푸드트럭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나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박은 기자입니다. 푸드트럭 축제가 열리는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앞 도로가 북적입니다. 한켠에 줄지어서 있는 푸드트럭에서 시민들은 원하는 음식을 골라 구매합니다. 닭강정과 초밥, 와플 등 종류도 다양한데 지난해에는 20대였던 푸드트럭이 올해는 35대가 들어와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도 운영하는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합니다. 인근 벤치에서 3, 4, 5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돗자리를 챙겨와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푸드트럭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많아서 너무너무 좋네요, 그거는. 그리고 맛있어요. 저기 초밥 추천합니다. 아직 벚꽃이 다 피지 않았지만 대학 신입생 동기들과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듭니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나오니까 즐겁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한 번 더 오려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약속을 잡았어요. 궂은 날씨도 아쉬웠는데 오늘 충북 지역은 황사 영향으로 희뿌연 날씨를 보였습니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하는 등 도심 곳곳이 잿빛 하늘에 뒤덮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충북 11개 시군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다 오후 3시를 기해서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다시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충북의 주말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 강원 6개 지자체로 구성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오늘 7개월 만에 제천에서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법제화를 위한 당위성과 논리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회사들은 유연탄과 함께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들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등을 열에너지로 자원화하는 것은 정부의 탄소 중립 기조에 부합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청 강원 지역 6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중앙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되찾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이런 걸 끌고 가야 되겠다. 폐기물 공급자에게 킬로그램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 없는 타 산업으로 폐기물 공급선이 변경될 거라는 시멘트 업계의 우려와 함께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논리 보강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논리도 필요하고 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당위성 홍보도 좀 필요하고 또 대응, 또 공감대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협의회는 추가 연구 용역과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 상정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님들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제천 단양 여야 후보자들도 자원순환세 관련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벽보가 도내 3,901곳에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부착됐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그리고 학력과 경력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훼손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지역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 지역 혼인 건수는 653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83건, 14.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
11.6%보다 큰 폭입니다. 시도별로는 충북을 비롯해 15개 시도는 증가한 반면 대전과 세종은 감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옥천군 묘목 축제 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천막 수십여 개가 연결된 대형 텐트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아래에 있던 방문객 70여 명 중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옥천 지역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11.2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으며 옥천군은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천막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가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민관정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내년 3월 완료 예정인 청주공항개발 연구 용역에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항공화물 취항 방안, 2060년을 대비한 공항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게 됩니다. 또는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2차 전지 부진 등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충북 광공업 생산지수는 9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했습니다. 회복세에 접어든 반도체로 인해 전자부품 등은 21.9% 증가했지만 2차 전지의 부진으로 전기장비가 59% 감소했고 기계장비와 자동차도 각각 23.5%와 13.5%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청주 아파트값이 상당구만 오르고 나머지 3개 구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청주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5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이어갔지만 상당구는 0.05%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창원구는 10주, 서원구는 7주, 흥덕구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날씨가 계속 흐렸는데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서 펼쳐지는 봄 축제 즐기기에 좋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황사 소식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